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하나오션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왜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뉴스가 뭐가 나오는지 다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수개월 혹은 거의 반년 가까이 기다렸던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내용이 드디어 이제 베일을 벗을 때가 임박을 했는데, 지금 하나오션이 미리 10% 넘게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수주 임박이라는 기대감이라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제는 지금 또 꼬리를 달고 내려와 주고 있다라는 게 이거 안 되나?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12년 동안 트레이딩을 했고, 이렇게 거대한 이슈를 앞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좀 미리 짜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클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어차피 하나오션 지금 결론 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실 때에도 아직 결론 난 게 없을 거지만 7월 7일 날 보시는 분들은 뭐 이미 결과를 알고 보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좋아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한화오션 날라가자 불기둥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오션이 지금 캐나다 잠수함을 만약에 따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지금 35조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60조짜리 잠수함이다 보니까 상한가는 모르겠는데 한 20% 이상짜리의 장대 양봉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따온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사이즈의 이슈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본다 그러면 6월 24일 날 제가 잠수함전이 이제 경제권으로 커졌다라고 해서 경제 효과로도 저울질한다라는 기사를 보여드렸고, 여기에서는 캐나다가 이제 TKMS 여기 독일 쪽이랑 그리고 하나오션을 놓고 봤을 때 GDP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네들한테 국익이 될 수 있는 경제 효과까지도 저울질을 하는데 올렸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것도 이제 승부 가를 3대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기사를 수십 개를 본 다음에 지금 좀 그래도 제일 잘 썼다라고 보는, 저랑 관점이 비슷한 기사를 뿌린 건데,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세 가지라고 한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납기. 솔직히 말해서 이 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캐나다 입장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납기 일정, 그 생산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뭐 한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이 막 이렇게 납기 일정을 잘 맞추는 데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강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관전 포인트가 장기 운용 능력과 산업 협력이다 해가지고 뭐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솔직히 제일 지금 유심히 보는 거는 이겁니다. 안보. 왜냐하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나토 회원국이지만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캐나다가 독일의 손을 들어준다? 이것도 솔직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입장에서는 지금 잠수함을 지금 납기 일정이라든지 산업혁명적인 부분에서 장기 운용 능력 이런 걸 다 봤을 때에는 요거 두 개는 우리나라 쪽으로 좀 세게 올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나토 회원국, 왜냐하면 잠수함을 만들어서 훈련을 한다거나 뭐 장비 부품 조달 같은 거를 할 때에는 나토 체계와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제 캐나다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캐나다 해군 참모총장의 지금 모두 도입 준비라고 해서 다시 고개를 든 분할 발주설. 그러니까 사실 캐나다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both are ok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둘 다 괜찮다. 어느 쪽도 지금 우리는 손을 들었다라는 거를 티내지 않는 그런 인터뷰를 고수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분할 발주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화오션에는 어떤 파트를 맡길 것이고, 그 다음에 독일에는 어떤 파트를 맡길 것이고, 혹은 공동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60조 잠수함이라는 그 재료가 온전히 한화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또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거대 이슈를 놔두고 지금도 된다 안 된다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반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안 된다 혹은 다 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했을 때 안 된다보다는 이게 나아요. 반이라도 갖고 오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부터 더 집중하세요. 하나오션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11만 원대지만 5만 원대나 6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과의 협력, 그것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본다 그랬을 때 이 하나오션이 예를 들어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못 따왔어. 그랬을 때 하나오션이 떨어져. 그랬을 때 다시 또 지지를 하는 구간을 만들고 주가를 다시 돌리고 이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사실 하나오션이 10만 원대를 넘어왔었을 때 그 이유는 미국과의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운다 OX 퀴즈를 놓고 이거 딱 반반 치킨이잖아요. 여기서 5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돌파에 대한 기대감, 15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만약에 세모가 나와가지고 반반한다 그래도 박스권 이상에서 상단까지는 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X로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오션이 어디를 지지해 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5만 원, 6만 원대 매수가이신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10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속보에 따라서 상당히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릴 때에는 장중에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저녁에나 낮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타점이 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7월 7일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미 뉴스가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시가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장중에 그게 뉴스가 나온다, 혹은 우리나라가 장이 끝날 때쯤에 애프터 마켓에서 하나오션이 넥스트 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속보가 나온다. 그러면 또 주가가 요동을 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타점에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4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매수가에 따라서 다 다른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가장 비싼 곳에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3년이든 5년이든 버텼다가 20만 원에서 매도할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하나오션이 장대 양봉 쏘면 매도할 생각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점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7월 7일 날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만약에 악재로 나와가지고 시장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시장을 올린다거나 완전히 그냥 지금 반반치킨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점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거대 이슈가 하나 지나간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미국의 군함 수주도 이제 그 다음 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려면 지지선을 지켜주는 건지 확인을 할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슈들도 차근차근히 나오는 것들 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구독을 하셔서 영상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타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뉴스가 제일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하나오션을 매매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도 이제 그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돈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타점을 공유해 드린다라는 건데 도움은 되시겠죠? 뭐 저처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하루 종일 주식창 보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속보는 제가 제일 빨리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오션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나리오 지금 짜셨나요? 머릿속으로 이거 안 나오게 됐을 때 일단 지켜봐야지, 이게 지금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오션의 뉴스를 봤을 때 이 하나오션이 내 매수가를 위협한다 그러면 도망갔다가 다시 잡는 형태를 한다거나 이런 그 전략들을 좀 짜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무방비인 상태에서 뉴스 뜨면 그때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하시면은 이건 좀 얘기가 달라져요. 매수가가 한참 밑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셔도 상관없는데 이 근처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겁니다. 어쨌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타점을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력주에 대한 내용 잠깐 보고 오시면은 하나오션 그 뒤에 이슈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다 같이 잘 되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군안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 일단은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해놔야 되는 거고, 어쨌든 반기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슈를 만들었었던 잠수함이 어느 정도 이제 베일을 벗는다고 하니까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오션이 만약에 못 다운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하방으로 눌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지해주는 구간은 생기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 다음 이슈가 또 언제 나올지, 특히나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배를 건조하고 뭐 수주를 따오고 이런 것 자체가 워낙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시가 워낙에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폭이 큰데다가 한번 조정을 받으면 그 조정의 폭이 깊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될 때 매도를 하고 다시 만약에 조정이 깊어진다 그러면 이건 또 누군가한테는 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까지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활용을 다 하신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만 그냥 계속 바라보면서 얘가 안 가면은 이제 큰일 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 그죠? 비중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구독을 꼭 하셔서 영상을 앞으로도 이슈 돌아가는 거 놓치지 마시고, 어쨌거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환율도 1530원대까지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1500원대 위에서 놀고 있는 불안한 시장이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너무 시선이 몰려가지고 연기금들의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들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LG전자 뭐 이런 경우에도 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있어야 좀 잘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봐야 됩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7월 7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하나오션의 캐나다 수주, 이것 두 개가 일단은 제일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하는 걸로 집중해 보시고, 수급이라고 010-7666-8354 여기다 한 통만 보내시면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오션 여러분들 긴장되시죠?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기대감으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 애프터마켓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쏜다 그러면 또 이것도 조심스럽게 또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앞에 나올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이슈가 나온 다음에 미친 듯이 쏘는 그런 경우, 이게 이제 1번 패턴이고, 그 다음 2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막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뉴스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까보니까 아니었네 하면서 패대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자꾸 윗꼬리를 달고 있는 게 개인들한테 물량을 뺏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분할 발주, 여기에 좀 무게가 좀 저는 싣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닌 것만 아니면 되니까, X만 아니면 되니까 긍정적으로 저도 좀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까봤을 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